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것은 무엇을 사건이라고 하고 무엇을 경우의 수라고 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고요. 자, 경우의 수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2, 4, 6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건은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이 문제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해 봅시다. 자, 앞면을 우리가 H라고 해주는 건데, 자, HH,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전이 뒷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둘 다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자, 첫 번째 한 가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한 가지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우리 합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이고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별표 치세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과 N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해준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는에 지금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해주세요. 또는 아니면은 이거나 이렇게 나온다면은 무조건 합의 법칙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합의 법칙은 우리 집합 단원에서 배웠던 합사건과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A 사건과 B 사건의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되었는데요. 자,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A 합집합, B 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참고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A와 B의 교집합으로 생각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A 부분을 색칠해 볼까요? 뿅! 또 B 부분을 색칠해 봅시다. 뿅! 자, 여기에서 지금 A와 B와의 교집합 부분은 두 번이 색칠되었죠? 그래서 한 번을 빼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집합 부분 열심히 한 학생들 있으면은 바로 이해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A와 B의 합집합은 어떻게? A의 개수, 그 다음에 B의 개수에서 무엇을 빼준다? A와 B와의 교집합 부분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서로소인 경우는 그냥 A 집합의 개수와 B 집합의 개수를 단순히 더해주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A 합 B는 A 집합의 개수와 B 집합의 개수를 단순히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집합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A의 사건이 M이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이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L이라면은 자, A의 경우와 B의 경우를 더해준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곱의 법칙에 대해서도 배워봅시다. 자, 두 사건 역시나 A, B가 있겠죠? 자,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 그리고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이라고 할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M 곱하기 N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동시에다가 별표 쳐주고 밑에다가 연속으로까지 써봅시다.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까지 우리는 곱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곱의 법칙을 나타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수형도, 이게 손수, 모양형, 그래서 사람 손 모양을 딴 그림이라고 해서 수형도라고 해주는 건데요. 자, 세 문자 ABC를 일렬로 나열해 준다면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익숙한 순서쌍입니다. 역시나 A, B, C, A, C, B 이렇게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는 순서쌍으로 나타내 주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를 들려서 C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세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연속으로 가는 거지. 자, B에서부터 C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나올 거고 연속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 경우를 곱해줍니다. 곱해줘서 총 6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개념원리 익히기 풀어봅시다. 자, 김밥 4종류, 라면 3종류, 볶음밥 3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봅시다 라는 거죠. 선생님은 저기 참치김밥이랑 저기 불닭볶음면이랑 김치볶음만 먹고 싶은데 세 개를 다 먹고 싶은데 한 가지만 골라야 된대. 그래서 김밥 4종류 위에다가 4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라면도 지금 3가지, 볶음밥도 3가지. 이거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더해줍니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뿅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으면은 다음 문제 236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10일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5, 첫 번째 주사위가 5, 그 다음에 6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6, 5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둘 다 6, 6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요놈 3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별표 한번 쳐보고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하가 1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라는 거고요. 1 이하라는 것은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차가 1인 경우. 자, 차가 1인 경우는 지금 1, 2. 자, 선생님, 요거 1이면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게 차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지금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우리 두 수의 차이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2, 그 다음에 2,3, 또 3,4, 또 4,5, 그 다음 5,6, 그 다음 6,7이 될까요? 6,7은 안 되죠? 빵빵빵 되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보자. 6,5, 5,4, 4,3, 3,2, 2,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총 10가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경우 차가 0인 경우도 살펴봅시다. 차가 0인 경우는 두 숫자가 같은 경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두 수가 같은 경우는 1,1, 2,2, 3,3, 4,4, 5,5, 6,6 이렇게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주고요. 23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진이는 모자를 4종류, 티셔츠는 3종류, 바지는 5종류 갖고 있어요. 자, 모자와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방법의 수를 구해봅시다. 오호, 우리는 모자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죠, 4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티셔츠는 3가지, 그 다음에 바지는 5가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각각 하나씩 고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두 개를 그렇죠,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5 60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집에 옷장에 있는 옷을 이렇게 저렇게 입으면은 어떻게 남자친구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예쁘게 보일까 고민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조합의 수예요. 자, 이걸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느냐. 그렇죠. 60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옷을 입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38번입니다.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봅시다 라는 거고요.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나오겠네요. 도서관에서 학교까지는 지금 4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연속해서 가는 경우는 곱한다, 더한다. 그렇죠. 곱셈이죠. 곱해주면은 갈 수 있는 방법은 총 12가지가 나옵니다. 자, 개념 익히기까지 풀어봤고요. 자, 필수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각각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해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2의 배수 또는에 별표 쳐야 되겠죠? 또는에 별표 쳐주고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1번은 어떤 전략을 갖고 풀어야 됩니까? 자, 그렇죠. 12의 배수와 13의 배수를 구한 다음에 지금 또는이기 때문에 두 경우를 더해줘야 되겠죠? 자, 원래는 여기에서 뭘 빼줘야 돼? 12와 13의 공배수를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2와 13의 공배수는 100을 넘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12의 배수부터 구해봅시다. 자, 12의 배수 12 곱하기 1, 12 곱하기 2, 24 땡땡땡. 그래서 12 곱하기 어디까지 갑니까? 12 곱하기 8, 12 곱하기 8이 96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 몇 개? 8개 되는 거고요. 자, 13의 배수도 구해봅시다. 13 곱하기 1, 13 곱하기 2 땡땡땡 어디까지 갑니까? 13 곱하기 7, 91까지 가겠죠? 그래서 13은 7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8가지와 7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플러스 7은 총 15가지가 나오겠네요. 1번 답은 15입니다. 자, 정리해주고요.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역시나 우리 또는에 별표 쳐주고요. 자, 2의 배수 구해볼까요? 자, 2의 배수는 2, 4, 6, 땡땡땡. 자, 100까지 있기 때문에 100은 2 곱하기 5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50까지가 됩니다. 자, 5의 배수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5의 배수는 5, 10, 15, 땡땡땡. 역시나 100까지 갈 수 있겠죠? 자, 100은 5 곱하기 20이에요. 그래서 20까지. 자, 여기서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더해준 다음에 무엇을 빼줘야 된다? 2와 5의 공배수, 즉 10의 배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10의 배수라고 써놓고 2와 5의 공배수라고 설명해 봅시다. 자, 그래서 10의 배수는 10, 20, 30, 총 10가지가 있겠죠? 아하, 그래서 우리는 50 더하기 20에서 10을 빼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50, 다시 우리 50 플러스 20에서 10을 빼주게 되면은 총 60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2번 답은 60입니다. 자, 3번도 봅시다. 100과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서로소인 개념이 아직도 안 잡힌 학생들이 있어요. 서로소 정의 적어보고 시작합시다. 자,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 없는 수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0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를 해준다면은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2가 2개, 5가 2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죠. 자, 요놈이므로 자, 서로소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게 되겠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서로소는 2의 배수도 아니고요. 5의 배수도 아닙니다. 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수들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2번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카드 경우가 총 60가지 경우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100개의 카드 중에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60까지를 빼주면은 지금 답은 40까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답은 40까지입니다. 자, 정리해주고요. 필수예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이고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라는 거죠. 자, 연준쌤의 꿀팁입니다. 자, 요런 꼴에서는 우리가 여기 개수가 가장 큰 문자를 기준으로 우리는 경우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x, y, z 중 개수가 가장 큰 문자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것은 z가 나오겠죠? z가 지금 만약에 4라면은 3 곱하기 4가 11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z가 한번 3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z가 3이라면은 요놈이 9가 나올 거고 지금 x 플러스 2y는 자,
자, 9가 우변으로 넘어간다면은 2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xy가 자연수라 그랬어요. 자연수 중에서 x 플러스 2y를 2가 만족하는 자연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y에다가 가장 작은 자연수 1을 보면은 x가 나올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순서쌍이 없습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z가 2일 때도 봅시다. 자, z에다가 2를 넣어주면은 요 값은 6이 나올 거고요. 6이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2y는 5가 나옵니다. 자, 요 놈을 만족하는 x, y 순서쌍은 자, y가 역시나 개수가 큰 것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y가 2라면은 지금 4가 나오겠죠? y에다 2 넣어주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x가 1 더하기 5가 1 더하기 4가 5이므로 x는 1이 나온다는 거고요. 또 y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놈이 2가 나올 거고요. 3 더하기 2가 5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x는 3, y 값은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z가 1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z가 1이라면은 요거는 그냥 3이 나올 거고 x 플러스 2y는 넘어가면은 8이 나옵니다. x 플러스 2y는 8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역시나 y 값이 4일 수는 없겠죠. 4라면은 지금 x 값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자, y 값이 3일 때 3이라면은 요 놈은 6이 나오겠죠. x는 2가 나오고요. 또 y 값이 2라면은 요 놈은 4. 그래서 4 더하기 4는 8이죠. 그래서 4. 또 요 놈이 지금 y 값이 1이라면은 그러면 y 값이 1이라면은 2y는 2가 나올 거고 x가 6 더하기 2가 8이죠. 그렇기 때문에 6,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족하는 순서쌍은 z가 2일 때 1,2, 3,1, z가 1일 때 2,3, 4,2, 6,2 이렇게 총 5개가 나오겠네요. 5가지가 나올 거고요. 순서쌍을 풀로 써준다면은 이렇게 5가지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고배법칙 문제고요. 다항식을 전개를 했을 때 항은 몇 개가 나올까요? 라는 거죠.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여기 A 입장에서는 X, Y, Z A 입장에서는 3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도 지금 하나, 둘, 셋 B 입장에서도 3가지 그 다음에 C 입장에서도 3가지가 나오겠죠. 자, 요 경우를 우리는 더해줘도 됩니다. 더해주면은 지금 9가지가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고배 법칙을 이용해 준다면은 자, A와 B와 C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X와 Y와 Z를 우리는 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에서 우리는 A, B, C 중에서 한 개 고를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나온다는 경우고요. 역시나 X, Y, Z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는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9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 선생님이 풀어봤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어봤던 방법 모두 다 같은 경우입니다. 2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의 별표 한번 쳐봅시다. 자,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는 건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약수의 개수 공식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자연수 n이 있을 때 n을 소인수 분해해 준다면은 자,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꼴로 나타내 줄 수 있겠고요. 자, 양의 약수의 개수는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 곱하기 R 플러스 1입니다. 자,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반드시 적어두도록 하시고요. 1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역시나 360을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2가 3개가 있겠고요. 3이 2개가 있네요. 5가 하나로 이루어진 수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지수는 3, 요 놈은 2, 여기서는 1이 있죠? 그래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준다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24개, 24가지가 나올 수 있겠어요. 자, 2번도 봅시다.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자, 요 놈은 우리가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의 최대 공약수는 자,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자,
GCF라고 하는 거죠. Greatest Common Factor라고 해서 GCF는 180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180을 소인수 분해를 해준다면은 2가 2개, 자 3이 2개, 5가 하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역시나 치수 2, 2,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에다가 1을 더해주면은 3 곱하기 역시나 3 곱하기 1에다가 1 더해주면 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12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다시 3 곱하기 3 곱하기 18가지죠. 쌤이 이 숫자를 별로 싫어해서 순간적으로 12를 썼나봐요. 자 18가지예요. 자 3번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3번은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라는 거고요. 아까 360은 어떻게 소인수분해 됐었죠? 그렇지,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런 형태로 소인수분해됨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의 3제곱을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분리해 줄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2가 혼자 떨어져 있는 2이기 때문에 여기 요 숫자에다가 2를 곱해준 형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의 배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의 배수의 개수는 여기서 파란색 괄호 쳐진 요 부분의 개수와 같아요. 자, 그래서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은 2에다가 1 더해주면은 3 곱하기 2가 나올 수 있고요. 역시나 18가지 되겠습니다. 자, 3번 이해 잘 안 되는 학생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2, 4, 8에서 지금 요 2의 배수는 몇 개야? 3개지? 3개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2 곱하기 2, 요거는 2 곱하기 3이잖아. 그렇죠? 이건 2 곱하기 1이었고 그래서 개수가 2를 빼주고 1개, 2개, 3개 이렇게 세주는 거였다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번 답은 18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4개의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A, C,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A, D,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A, C, B 경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A에서 C로 갈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C에서 B로 갈 때도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연속해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 총 9가지 경우가 생기네요. 자, 두 번째 경우 A, D, B 경로가 나오겠죠. A, D, B 경로고, 자 A에서부터 D까지 가는 경우는 두 가지, D에서 B까지 가는 경로는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 곱하기 3, 즉 6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여기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해줘야 됩니다. 더해주게 되면은 15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1번 답은 15. 자, 2번 문제입니다.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 출발하여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동건이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은 동건이가 지금 A, C, B로 가는 경우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무조건 수진이는 A, D, B 경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A에서부터 C 세 가지고요. 곱하기 C에서부터 B 세 가지 총 9가지. 수진이는 A에서부터 D 두 가지, D에서부터 B 세 가지. 그래서 총 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 동건이가 이동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진이는 6가지를 동시에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9 곱하기 6, 즉 54가지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동건이가 요 밑에 쪽으로 지나는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동건이가 A, D, B 경로고요. 수진이는 A, C, B 경로가 나오겠죠. 역시나 가지수는 똑같을 거예요. A, D 경로는 두 가지,
DB 경로는 3가지. 그래서 6가지. 수진이도 AC 경로는 3가지. CB 경로는 3가지. 그래서 9가지가 나옵니다. 역시나 이것도 6이랑 9랑 곱해준다면은 54가지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54가지를 더 해준다면은 총 108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주고요. 필수 예제 6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 색칠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유형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의 A, B, C, D 5개의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모두 구해봅시다. 연준쌤의 꿀팁. 자,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A 영역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A 입장에서는 지금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를 피해야 돼. A를 피하려면은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C는 A와 B를 피해야 돼. 그래서 5가지 색깔 중에서 2 영역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칠할 수 있고요. D 입장에서도 A와 C를 피해야 돼. 그래서 3가지 색깔. E 입장에서도 A와 D를 피해야 돼. 그래서 3가지 색깔 칠할 수 있겠죠? 오호,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주면 될 거고요. 다 싹 다 곱해주면은 540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 많이 풀었던 문제죠? 자,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7번입니다. 지불 방법의 수이고요. 별표 2개 접읍시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100원짜리가 1개, 500원짜리는 2개, 10원짜리는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서 자, 거스름돈 없이 지불을 할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죠. 자,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로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00원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원을 내거나 내지 않거나, 그래서 0개를 내던가 1개를 내던가,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50원짜리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래서 0개를 내던가 우리 1개를 내던가 또는 2개를 내던가, 그래서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원짜리 동전도 있어요. 요즘에 10원짜리 동전 많이 있나요? 선생님 요즘에는 10원짜리 동전 많이 못 본 것 같아. 자, 10원짜리 동전을 주지 않던가 1개를 주는 경우, 2개를 주는 경우, 그 다음에 3개 모두 다 주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총 4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자, 동시에 지불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4가지를 곱해줄 건데, 여기에서 지불하는 것이 0원일 때를 제외한다고 하였으니까, 자, 0개, 0개, 0개를 지불하는 경우는 딱 1가지가 있겠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준다면은 총 23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지불하지 않는 방법 1가지를 빼준다는 거 주의합시다. 자, 두 번째 지불 금액이고요. 지불 금액은 별표 2개 한번 쳐봅시다. 지불 금액을 조금 까다로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나올까요? 100원으로는 그렇죠. 내거나 내지 않던가 0원 또는 100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50원짜리로 지불 가능한 금액도 자, 0개를 내면은 0원이고요. 1개를 낸다면은 50원이 될 거고요. 2개를 낸다면은 100원이 나오겠죠. 또 10원으로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역시나 10원을 안 내면은 0원, 1개 낸다면은 10원, 20원, 30원. 자, 요렇게 지불 가능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100원이랑 여기 100원은 지금 중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100원을 50원권으로 2개로 바꿔 주어서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00원은 50원 2개가 모이면 100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불 금액, 돈만 맞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100원을 50원짜리 2개로 쪼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50원은 총 몇 개가 나옵니까? 50원은 원래는 2개였는데 2개가 더 플러스가 돼서 50원짜리는 4개가 됐겠네요.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3개 있겠죠. 여기서 일단은 50원을 내지 않던가 하나, 둘, 셋, 4개까지 낼 수 있겠죠. 총 5가지 경우. 그리고 10원도 내지 않는 경우 1가지, 1개 내는 경우, 2개 내는 경우, 3개 내는 경우. 그래서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하나도 내지 않는 경우 1가지를 빼주면은 총 19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자, 이로써 경우의 수, 필수 예제와 발전 예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자, 밑에 있는 확인 체크까지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